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중 이항정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항정리, 말 그대로 항이 두 개인 식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a 플러스 b처럼 항이 두 개인 식을 자연수번 거듭제곱한 식은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이 두 개인 식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항정리죠. 그러면 이 이항정리에 있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등등과 같이 되었을 때 이 식을 직접 전개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이 식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식이죠. 분배를 해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든 항상 앞에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와 뒤에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를 곱해서 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와 두 번째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를 곱해서 항이라는 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의 개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a를 두 개 선택해서 곱하는 경우는 a제곱이라는 항이 나옵니다. 한 개가 있겠죠. a를 한 개 선택한다면 ab도 있고요. ba도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ab가 되고요. 두 개가 생기게 되죠. a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b를 두 개 선택해서 b제곱이라는 항이 한 개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가 가능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식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해서 계산을 할 텐데 다시 또 분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분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와 두 번째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와 세 번째 괄호에서 한 개의 문자를 곱해서 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의 개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a를 3개 사용하는 경우 a를 곱해서 a 세제곱이라는 항이 1개, a를 2개 사용한다면 b도 있고요. a도 있고요. ba도 있어서 a제곱 b라는 항은 총 3개가 생기게 됩니다. a를 1개 선택한다면 b를 2개 써서 abb, bba 해서 ab 제곱항도 총 3개가 생기게 됩니다. a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b만 3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b 세제곱항이 1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4제곱, 5제곱, 6제곱 갈수록 항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거를 다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없을까 궁리를 좀 해봤더니 a제곱 b라는 항 같은 경우에 a 2개, b를 1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단순하게 보면 3개의 자리에서 a를 기준으로 보면 a를 몇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가요? 그렇죠.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의 2로 볼 수 있습니다. a 기준이요. 그런데 너희가 조합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개를 남기는 경우의 수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b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또 살펴보면 3개의 자리에서 b를 1개만 선택하는 3c의 1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2개의 값은 같은 것이고요. 어느 것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와 문제집에서는 이 b를 기준으로 대부분 기술하고 있어서 저도 b를 기준으로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3a 제곱 b라고 하는 것은 a를 2개 선택하고 b를 1개 선택했으니 b를 기준으로 보면 3개의 괄호에서 b 자리 1개를 선택해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괄호에서 a를 모두 다 선택했으니 b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잠시 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를 1개 선택하고요. b를 2개 선택했더니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3c의 2. b를 3개 선택했더니 a는 하나도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3개에서 b를 3개 선택하는 3c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자, 이 값은 3이 되니까, 자,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해됐나요?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으로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그렇죠. b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럼 b를 0개 쓰는 경우, b를 1개 쓰는 경우, b를 2개 쓰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b를 n개 쓰는 경우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b를 0개 쓰는 경우 nc0, n개의 괄호에서 b를 하나도 안 썼으니 a를 n개 쓰게 되겠죠. b를 1개 쓰면 nc1, 자, a는 n-1개 쓰게 됩니다. 자, b를 2개 쓰면 nc의 2고 a는 n-2개를 쓰게 되죠. 플러스 점점점 해서, 자, b를 n개 쓰게 된다면 nc n이 되고요. a는 하나도 쓰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지,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조합의 수, 뽑는 개수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 각항의 개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nc0, nc1, nc2, ncn. 자, 이 아이들을 이항 정리에서 나온 개수다 라고 해서 뭐라고요? 네, 이항 개수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일반항이라는 아이를 찾을 수 있는데요. b를 r개 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항 개수는 nc, r, b의 개수를 기준으로 r개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 괄호가 n개 있는데 b를 r개 썼으니 남은 몇 개의 괄호요? 네, n-r개의 괄호에서 a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아이도 중요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습 삼아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해 볼게요. 그럼 a 5제곱의 개수는 b를 기준으로, b를 하나도 쓰지 않았으니 5c의 0이고요. b를 1개 썼으니 5c의 1, 2개 썼으니 5c의 2, 3개 썼으니 5c의 3, b를 4개 썼으니 5c의 4, 5개 쓰면 5c의 5, 이항계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을 전개해주면 a 5제곱 플러스 5a 4제곱 b 플러스 10a 세제곱 b 제곱 플러스 10a 제곱 b 세제곱 플러스 5ab 4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항계수만 나열하면 5c0, 5c의 1, 5c의 2, 5c의 3, 5c의 4, 5c의 5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항계수들을 쭉 나열을 해주니 특별한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걸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래서 이것을 파스칼의 누구요?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유형별 문제 1번. x 플러스 1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 앞에 있는 x를 3개 선택했다면 총 6개의 괄호 중에서 1은 3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6개의 괄호 중에서 1을 3개 선택해라. 6시에 3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주면 20x의 세제곱이 되므로 따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20이 됩니다. 2번 2x 플러스 y 2항 7제곱입니다. x제곱 y 5제곱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x제곱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앞에 있는 2x를 몇 개요? 2개 선택하고요. 뒤에 있는 y를 5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총 7개의 괄호 중에서 뒤에 있는 y를 기준으로 5개를 선택하라고 했으니 7c의 5라고 쓸 수 있고요. 7c의 5는 계산하면 21이 됩니다. 그럼 21 곱하기 4x제곱의 y 5제곱이므로 84x제곱 y 5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84가 됩니다. 3번 문제 x 마이너스 3y라고 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하고 이건 뭐지? 라고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놀라지 마시고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y를 통째로 하나로 취급해서 6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2항 앞에 있는 i가 x, 뒤에 있는 i가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자, 그래서 x 세제곱, y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x를 3개 선택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3y를 총 몇 개요? 네, 3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개 중에서 뒤에 있는 i를 3개 선택하라고 했으니 6c의 3이 될 거고요. 6c의 3은 계산하면 20. 그래서 20x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y를 세제곱하시면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이 되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40x 세제곱 y 세제곱이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540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이항 개수를 한 줄씩 나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규칙이 있는 삼각형 모양의 파스칼의 삼각형이 완성이 되었죠. 자, 제일 위에 뭔가 빈 듯한 느낌이 있어 1로 채워서 이때 조합의 수를 계산해서 숫자로 표현해주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파스칼 삼각형의 규칙을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1을 제외하고요. 두 번째 줄부터 1행으로 볼게요. 자, 각각의 행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행의 합을 구해 봤더니 첫 번째 줄의 합은 2, 두 번째 줄은 4, 세 번째 줄은 8, 네 번째 줄은 16. 뭔가 규칙이 보이나요? 네, 그렇죠.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n행의 합은 그렇지 2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수 번째 항의 합을 구해 볼게요. 7행부터 보겠습니다. 홀수 번째 항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항들의 합은요. 네, 64죠. 2의 6승입니다. 6행에 있는 1, 15, 15, 1의 합은요. 32, 2의 5제곱이 되죠. 1, 15의 합은 16, 1, 6, 1의 합은 8, 1, 3의 합은 4, 1, 1의 합은 2,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 자, 1은 2의 0제곱으로 규칙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의 합을 보시면 차수가 각 행의 합보다 하나씩 적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수가 하나씩 적다는 말은 이 수의 절반, 이 수의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해 볼게요. 자, 짝수 번째 항들의 합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1, 두 번째 행은 2, 세 번째 항은 3과 1을 더해서 4, 4, 4를 더하면 8, 5, 10, 1을 더하면 16, 6, 20, 6을 더하면 32. 어떤가요? 네, 아까 봤던 홀수 번째 항의 합과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항의 합도 2의 n-1제곱이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홀수 번째 항의 합과 짝수 번째 항의 합은 2의 n-1제곱으로 서로 같고요. 2의 n-1제곱을 2개 더해준 수, 즉 2의 n-1의 2배인 2의 n제곱이 각 항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숫자들을 봤습니다. 네, 3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6이죠. 6 더하기 15의 값은 21입니다. 10 더하기 5의 값은 15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합이 정해지는구나 하는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잡더라도 35 더하기 35는 70. 네,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키스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키스틱 모양으로 합이 구해지는구나. 하나를 예를 보시면 1, 2, 3, 4, 5의 합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15가 되죠.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보겠습니다. 1, 3, 6, 10, 15, 21의 합을 구해볼게요. 네, 신기하게도 56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조합으로 표현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봤을 때도 하키스틱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 1, 2, 3, 4, 5로 늘어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택하는 개수는 1, 1, 1, 1, 1로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한쪽이 똑같은 경우는 하키스틱이 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까 봤던 이 아이도 왼쪽을 보시면 2, 3, 4, 5, 6, 7 이렇게 늘고 있고요. 오른쪽은 또 0, 1, 2, 3, 4, 5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는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하키스틱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규칙들은 이항 정리의 식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식에서 x를 기준으로 해서 x를 0개, 1개, 2개, n개 이렇게 늘려갈 때마다 x의 개수에 따라서 이항 개수가 nc0, nc1, nc2, ncn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0, 0, 1, 1, 2, 2, n, n 이런 식으로 같게 나오죠. 자, 이 식의 양변에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을 대입해 줬더니 우변에는 이항 개수들의 합만, 왼쪽에 1을 대입했더니 2의 n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의 식을 정리해 준 값은 2의 n제곱이 됩니다. 2번은요. x에 누구를 대입해 보면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x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으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2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에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0이죠. 세 번째 식은요.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사실은 구분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라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짝수항들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홀수항들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NC0, NC2, NC4 짝수 번째 항들만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번, 2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번, 2번을 보시면 NC1 홀수 번째 항이 세 번째 항도 그렇고 홀수 번째 항이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식을 서로 뭐 해주면? 네, 더해주면 짝수 번째 항이 두 개씩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것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2의 n-1제곱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빼주시면 밑에 있는 식도 2의 n-1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수 번째끼리 더하면 2의 n제곱의 반이다, 절반이다 라고 했죠. 홀수 번째 항을 다 더하더라도 2의 n제곱의 반, 즉 2의 n-1제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좌우대칭, 역삼각형의 법칙, 하키스틱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좌우대칭은 앞에서 배웠던 NCR은 R개를 뽑는 것은 남은 n-R개를 뽑는 것과 같다라는 식에서 좌우대칭이 나올 수 있고요. 역삼각형의 법칙은 NCR은 n-1개에서 R-1개를 뽑거나 n-1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이 식에서 역삼각형의 법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형별 문제 4번입니다. 10C의 0부터 시작해서 10C의 10까지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10번째 줄에 있는 이항계수의 합이니까 2의 10제곱이 됩니다. 5번 9C의 1, 9C의 3, 9C의 5, 9C의 7, 9C의 9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은 9째 줄에 있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입니다. 9번째 줄에 있는 이항계수의 합은 2의 9승인데 자, 이것을 반으로 나눠주시면 2의 8제곱이 되겠죠. 6번 2C의 0, 2C의 1부터 시작해서 7C의 6까지를 묻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있는 앞에 두 개를 보시면 2C의 0, 2C의 1. 자, 이 합은 무슨 법칙이요? 그렇지. 역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3C의 1이 됩니다. 3C의 1과 3C의 2를 또 더해주시면 다음 줄에 있는 4C의 2가 되겠죠. 4C의 2와 4C의 3을 더해주시면 5C의 3이 되고요. 5C의 3과 5C의 4를 더해주시면 6C의 4, 6C의 4, 6C의 5를 더해주시면 7C의 5, 7C의 5와 7C의 6을 더해주시면 8C의 6이 됩니다. 이 값은 28이 됩니다. 7번 2C의 2, 3C의 2, 4C의 2, 5C의 2, 8C의 2까지 합을 묻고 있는데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번뜩 뭔가 스치고 지나가죠. 네, 무슨 법칙인가요? 예, 하키스틱의 법칙입니다. 2. 자, 이런 식으로 갔고요. 앞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2, 3, 4, 5, 6, 7, 8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하키스틱의 법칙이구나. 그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2C의 2, 3C의 2, 4C의 2, 6C의 2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8C의 2까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합은 다음째 줄에 있는 오른쪽 아이가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군가요? 그렇죠. 9C의 3이 되죠. 9팩, 6팩, 3팩 계산해 주시면 84가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알면 핵잼! 경우의 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1번 조나누기인데요. 5명의 학생을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을 2명, 3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일단 두 사람을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2명을 뽑는 경우는 5C의 2가 되고요. 동시에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면 2명, 3명 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명의 학생을 3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어요. 그럼 A, B, C, D, E, F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6명 중에서 3명, 3명이니까 3명을 먼저 뽑아주시면 되겠죠. A, B, D 이렇게 뽑아볼까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6C의 3이고요. and 동시에 남은 3사람 중에서 3사람을 뽑아서 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서는 2명, 3명 사람 수가 달랐지만 자, 3명, 3명으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A, B, D를 뽑았는데 남은 3사람 C, E, F를 뽑아서 한 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먼저 C, E, F를 먼저 뽑고 나서 남은 A, B, D가 한 주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했는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가지로 취급해서 두 개로 셌죠. 근데 사실은 서로 어떤 거예요? 그렇지. 같은 거지. A, B, D, C, F나 C, F, A, B, D나 어차피 똑같이 3명으로 나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이요? 네, 2팩으로 이 식을 나눠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6명의 학생을 2명, 2명, 2명 똑같은 것이 3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시고요. and 그럼 남은 몇 명이요? 4명 중에 2명을 뽑아주시고요. 또 남은 몇 명이요? 네,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둘,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이요? 네,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죠.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중복조합은 뽑기는 뽑는데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n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와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을 n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n명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중복순열, 즉 n 파이의 r이 되고요. 같은 종류의 사탕 r개를 n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인 NHR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형별 문제 8번.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단 사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탕을 1, 2, 3, 4, 5라고 하고요. 3명의 사람을 X, Y, G라고 합시다. 사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사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3가지죠. 그럼 2번 사탕도 몇 가지? 3가지. 3번도 3가지. 4번도 3가지. 5번도 3가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3을 5번 곱해준 3의 5제곱, 즉 중복순열의 값이 정답이 됩니다. 9번.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사람에게 나눠주자. 또 사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0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사탕이 5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사람만 X, Y, G로 구분을 해주시면 X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Y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G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5개가 되면 되죠. 그리고 0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X, Y, G는 어떤 수인가요? 그렇죠.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로 5개를 구성하는 중복조합의 개수 3H5가 되고요. 이 값은 C로 고치면 7C의 5가 되어서 계산하면 21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